그랄TV 가족 여러분, 우리는 세계 최고의 여행기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지금 보고 있지요. 어제는 이제 도강록의 서문을 받고 오늘은 이제 도강록에 대한 구체적인 일기문들을 계속 풀 텐데 이 열하일기의 4분의 1 정도가 이 도강록에 지금 들어있다 하는 걸 보면 강을 건너는 일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는지, 오늘 첫날 6월 24일 그 도강 일기를 볼 텐데 너무나 길어서 중간에 그냥 자르려고 합니다. 되는 데까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15일간 강을 건너는 이야기예요. 6개월 동안 중에서 15일간의 강을 건넌 이야기인데 양으로 따지면 한 4분의 1을 차지하니까 오늘 6월 24일 하루 일기가 이 책으로 한 9장 정도 돼요. 그러니까 9장이면 18페이지가 되니까 얼마나 긴 일기를 썼는가, 이분의 필력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요. 자, 신미일 6월 24일. 그래서 다 읽기는 너무 무리라서 짧게 한 5분 이내로 한번 잘라보려고 합니다. 아침부터 내린 보슬비가 종일 오락가락함. 이렇게 일기도 이렇게 써놓으니까 그 날씨도 좀 도움이 되지요. 아침부터 내린 보슬비가 종일 오락가락한다. 오후에 압록강을 건넜다. 30리를 가서 구련성에서 노숙했다. 밤에 큰 비가 퍼붓더니 곧 그쳤다. 앞서 6만 의주간에서 묵었다. 박물이 다 들어오는데 무려 열흘이나 걸리는 바람에 일정이 몹시 촉박해졌다. 한바탕 장마로 두 강물이 온통 불어났다. 나흘 전부터 쾌청해졌는데도 물살은 여전히 거세다. 나무와 돌이 함께 굴러내리며 탕류는 아득하니 하늘가로 이어진다. 압록강의 발원지가 그만큼 먼 까닭이다. 당서에 따르면 고려의 마지수는 말갈의 백산에서 나오는데 물빛이 마치 오리 대가리처럼 푸르다 해서 압록강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백산은 장백산으로 산의 경에는 불암산이라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백두산이라고 부른다. 백두산은 모든 강의 발원지인데 그 서남쪽으로 흐르는 강이 압록강이다. 또 황여고에는 천하의 큰 물 셋이 있으니 황하와 장강과 압록강이다 하였고 친정이 지은 양산 묵담에는 회수 이북은 북조라 일컬어서 모든 물이 황하로 모여들어 강으로 이름 지은 것이 없는데 다만 북으로 고려에 있는 것을 압록강이라 부른다 하였다. 대개 이 강은 천하의 큰 물이다. 그 발원지가 가뭄이 들었는지 장마가 났는지 천리 밖에선 예측하기 어렵다. 지금 이 강물이 넘쳐 흐르는 형세를 보아 백두산의 장마를 대강 짐작할 만하다. 하물며 이곳은 범상한 나루가 아니매리야. 물이 넘치다 보니 나루터는 모두 사라져버렸고 모래톱도 잘 보이지 않는다. 사공이 조금만 실수를 해도 큰 사고가 날 판이다 하여 일행 중 여구원들은 번갈아 옛일을 끌어대면서 날짜를 늦추자고 요청했다. 의주 부윤 이재학 역시 비장을 보내 며칠만 더 묵도록 만류했다. 그러나 정사는 기어이 오늘을 도강일로 정하고 벌써 장계에 날짜를 써넣었다. 아침에 일어나 창을 열었다. 먹구름이 산에 가득하여 당장이라도 비가 올 듯하다. 세면을 마치고 행장을 정돈했다. 집에 보낼 편지와 여러 곳의 답장들을 손수 봉하여 파발편에 붙였다. 죽을 뜨는 둥 마는 둥 하고 천천히 관소로 갔다. 비장들은 모두 관복과 전립을 갖추어 입었다. 전립엔 은화와 운월 모양의 술을 놓았고 공작깃을 꽂았다. 남방사주로 만든 전대를 허리에 두르고 환도를 찼으며 손에는 채찍을 쥐었다. 서로 마주보고 웃으면서 어떻습니까? 한다. 상방 비장인 참봉 노이점은 첩리를 입었을 때보다 훨씬 건장해 보인다. 첩리는 방언으로 철락이라 한다. 비장은 우리 국경 안에서는 철릭을 입다가 강을 건너면 협수로 바꿔 입는다. 역시 상방의 비장인 진사정각이 웃으며 오늘은 정말로 강을 건너겠죠? 하자 노이점이 옆에서 곧 강을 건널 깹니다 한다. 나는 그들에게 그럼 물론이지 하고 답했다. 열흘이나 객관에 묶여 있었던 터라 다들 몸이 근질근질하여
훌쩍 날아가고 싶은 심정이다. 장마로 불어난 강물 때문에 마음이 더욱 조급해졌다. 바야흐로 떠날 시간이 닥치고 보니 이제는 강을 건너지 않으려 해도 어쩔 도리가 없다. 멀리 앞길을 바라보니 찌는 듯한 무더위다. 고향을 돌아보니 구름 덮인 산이 아득하다. 문득 서글퍼져서 돌아갈 마음이 솟구친다. 장쾌한 유람이면서 꼭 한번 구경을 해야지 하고 벼르지 않았던가? 하지만 이것도 딱 맞는 말은 아니다. 저들도 말로는 오늘에야 드디어 강을 건너는군 하며 떠들어대지만 진짜로 흔쾌해서 하는 말은 아니고 코앞에 닥쳤으니 어쩔 수가 없다는 뜻이다. 역관 김진아는 늙고 병이 깊어 여기서 되돌아가기로 했다. 그의 정중한 하직 인사에 왠지 서글퍼진다. 이렇게 하고서 조금만 더 읽을게요. 아침을 먹은 뒤 혼자 말을 타고 먼저 출발하였다. 마른 자주색 털에 흰 정수리, 날씬한 정강이에 높은 발굽, 뾰족한 머리와 짧은 허리에 두 귀가 쫑긋한 폼이 말리를 달릴 듯 싶다. 창대는 앞에서 견말을 잡고 장복은 뒤에서 따라온다. 안장에는 주머니 한 쌍을 달았다. 왼쪽 주머니에는 벼루를 넣고 오른쪽에는 거울, 붓, 두 자루, 먹 한 장, 조그만 공책 4권, 이정록 한 쪽을 넣었다. 행장이 이렇듯 단출하니 국경에서의 짐수색이 아무리 엄하다 한들 근심할 게 없다. 성문에 못 미쳐 동쪽에서 한바탕 소나기가 몰려온다. 채찍을 마구 휘두르며 서둘러 성문턱에 와서야 말에서 내렸다. 혼자 물루에 걸어 올라탔다. 성 밑을 굽어보니 창대 혼자 말을 잡고 섰고 장복은 보이지 않는다. 잠시 뒤 장보기가 튀어나와 길력 작은 일강문에 버티고 서서 위아래를 살피더니 삿갓으로 비를 가린다. 손에는 조그만 오지병을 들고 바람나게 걸어온다. 둘이 주머니를 터니 돈 26푼이 나왔단다. 조선의 돈은 청나라로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렇다고 길에 버리자니 아깝고 해서 술을 샀다는 것이다. 너희들 술은 얼마나 하느냐? 입에도 못 답니다요. 애끼 한심한 놈들, 술도 마실 줄 모르다니 한바탕 꾸짖으면서 다른 한편 스스로를 위로했다. 이 술도 먼 행로에 약간의 도움은 될 테지. 혼자서 쓸쓸히 한 잔을 부어 마시며 동쪽을 바라보니 용만과 철산의 모든 산들이 첩첩 구름 속에 들어있다. 다시 한 잔을 가득 부었다. 물로 첫 번째 기둥에 뿌리며 잘 다녀올 곳을 스스로 빌었다. 그리고 또 한 잔을 부어 그 다음 기둥에 뿌리며 장복과 창대를 위해 빌었다. 술병을 흔들어 보니 아직도 몇 잔 더 남아있기에 창대를 지켜 술을 땅에 뿌리도록 했다. 말을 위한 것이다. 성이 낮은 담에 기대어 동쪽을 바라보았다. 찢는 듯한 구름이 언뜻 피어오르자 백마산성 서쪽 한 봉우리가 호련 반쯤 모습을 드러냈다. 그 짙푸른 모습은 마치 연암서당에서 불릴산 뒷봉우리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붉은 단청 높은 다락에서 막수알씨 여의고는 갈바람 스산한데 몇 마리 말로 변방을 나선다. 그린배에서 들려오던 풍악소리 끊어지니 애끓는 듯 그립구나 청남 첫째 고을이요. 이 시는 유득공이 일찍이 심양으로 들어갈 때 지은 것이다. 몇 번이나 소리내어 옳고서는 홀로 크게 웃었다. 이건 국경을 넘는 이가 부질없이 쓸데없는 말을 만든 것일게야. 어찌 여기에 그린배 통소 북이 있었겠어? 옛날 형가 역수를 건너려 할 때였다. 머뭇거리면서 떠나지 않자 연나라 태자는 그의 마음이 변하지나 않았나 의심하면서 진무양을 먼저 출발시키려 했다. 형가는 이에 놓아여 말했다. 제가 머뭇거리는 까닭은 함께 떠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형가가 부질없이 빈말을 한 것일 뿐이다. 태자가 만일 형가를 의심하면서 후회했다면 이는 그를 깊이 알지 못한 것이리라. 그러나 형가가 기다리는 사람 또한 꼭 이름을 가진 실존 인물은 아닐 것이다. 한자로 비수를 들고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진나라로 들어감에 있어서 저 진무양 한 사람이면 충분하지 않은가? 어찌 다른 사람이 필요하겠는가? 그저 찬바람에 노래와 축을 연주하여 그날의 감상을 토로했을 뿐인데도 이 글을 지은 사람은 그 사람이 먼 곳에 살았기 때문에 제 시간에 오지 못했다고 했다. 교묘하기도 하여라. 먼 곳에 산다는 말이여 그 사람이란 천하에 둘도 없는 절친한 벗일 테고 그 약속이란 천하에 둘도 없는 큰 약속이다. 천하에 둘도 없는 벗으로서 한 번 가면 돌아오지 못할 약속에 임하여 어찌 날이 저물었다고 오지 않는단 말인가. 그 사람이 사는 먼 곳은 필시 초오 삼진과 같은 먼 곳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상당히 길어요. 근데 그 말들이 엄청 그 말맛이
살아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연암 박지원의 열화일기는 세계적으로 정말 칭송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랄TV 윤석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